그의 손끝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누나, 그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귓가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안 돼요.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제 손은 이미 그의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린 이러면 안 돼요. 누나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순간 환해진 방 안에 우리 둘의 그림자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52, 그는 27. 그날 밤 빗소리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선을 넘었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고 제 심장도 함께 울렸습니다.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이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욕망의 선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2의 과부와 27 청년, 6달간의 은밀한 사랑을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차갑고 손을 뻗어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은 매일 아침 새롭게 느껴집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홀로 마십니다. 향기는 좋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눌 수 없는 향기는 그저 쓸쓸할 뿐입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똑딱똑딱 제 숨소리마저 들립니다. 이렇게 고요한 집에서 제 존재조차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전화를 합니다. 나오라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틈에 서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웃음소리 속에서, 떠들썩한 목소리 속에서 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 안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했습니다. 느끼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제 삶에 예고 없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이사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집 나르는 소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오랜만에 듣는 생기 있는 소리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그를 처음 봤습니다.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뛴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땀에 젖은 검은 티셔츠를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 넓은 어깨, 그리고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가진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밝은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정우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참 맑았습니다. 청량했습니다. 젊음이 묻어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와 대화하는 거였고 그것도 이렇게 젊은 남자와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서요. 그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고는 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인사를 나눴을 뿐인데 말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귀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빨개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마치 10대 소녀처럼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청년 하나 보고 얼굴이 붉어지다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발소리, 창문 여닫는 소리. 누군가가 벽 너머에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가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요. 다음 날 아침 또 마주쳤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원두 커피였습니다. 이사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흐른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커피를 마셨을 뿐인데요. 하지만 3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출근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퇴근 시간쯤 복도를 지나다니게 되고 아침마다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을 맞추고 거울을 보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쉰둘의 얼굴이 소녀처럼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마주치지 못한 날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현관문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혹시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릴까 해서요.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쉰둘의 나이에 27 청년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신 차려. 그냥 친절한 이웃일 뿐이야.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내 아들뻘이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머리는 그만하라고 하는데 눈은 저도 모르게 그를 찾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정우를 마주쳤는데 그가 큰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데요. 도와드릴까요? 제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적극적이었습니다. 아, 괜찮긴 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구 조립하는 건데 혼자 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네, 좋아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우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자 냄새가 났습니다. 3년 만에 맡아보는 향기였습니다. 샴푸, 세제, 그리고 알 수 없는 남성의 채취.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반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나사를 조였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중하는 표정, 이마에 땀방울, 움직이는 어깨의 선,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낯선 감정은 뭘까요? 다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눈부셨습니다. 햇살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도와주신 보답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한 잔 하세요. 제가 커피 진짜 잘 내려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여기 머물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그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읽는 걸 좋아해서요. 심심하면 주로 책을 읽어요. 혼자 사시는 집 같지 않게 잘 정돈되어 있네요. 제가 좀 깔끔한 편이에요. 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사시는 거 많이 외로우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외롭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됐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걸.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로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회사 다니고 집에 와서 혼자 간단히 먹고 TV 보다 잠들고 그게 다예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주말엔 할 게 없어요. 그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27의 청년이요.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그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상기된 얼굴이 비쳤습니다. 미쳤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청년에게 설레다니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옆집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오늘도 옆에 있구나. 봄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우와 마주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산책하기 딱인데 혼자 걷기엔 좀 심심해서요. 혹시 저랑 같이 산책하실래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을 걷게 됐습니다. 주말마다요. 처음엔 짧은 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내리는 길을요. 가끔 웃었고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노크하세요. 전 바로 옆집에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따뜻한 모처럼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부를 수 있다는 것, 3년 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함께 카페에 갔고 마트에 갔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머니와 아들, 이모와 조카, 처음엔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함께 있는 게 좋았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산이 없었습니다. 뛰어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크고 든든했습니다. 남편의 손 이후로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빗속을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따뜻함을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우리 둘 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우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고 싶은데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요. 비 오는 날엔 더 외로워서요. 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행복해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그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취기가 살짝 올랐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누나, 저 할 말이 있어요. 정우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좋아해요. 누나를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도 함께요. 나이 차이를 말했습니다. 25살이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도망치듯이요.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진심이라고, 정말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27 청년이 이 얼굴을 좋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주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좋아한다고, 진심이라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집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며칠간 피했습니다. 다른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의 출퇴근 시간을 피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복도의 인기척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월이었지만 밤은 쌀쌀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요? 이 감정이요. 당신에게 느끼는 이 마음이요. 이게 뭔지 몰라서 무서워요. 솔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요. 뭐가 무서워요? 당신은 젊잖아요.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그래도 무서워요. 누나가 저를 거부할까봐요. 이렇게 피할까봐요. 다시는 웃어주지 않을까봐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요. 3년 동안 혼자였다고, 매일 울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너무요. 그런데 당신이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그게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긴 게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그도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로요. 밤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걸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다음 주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부축해서 드렸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젖은 셔츠를 벗겼습니다.
그의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탄탄한 가슴, 선명한 쇄골, 복근의 윤곽, 숨이 막혔습니다. 소독약을 가져와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피부에 손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옷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천천히 쉬었다 가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혼자 있기 싫어요. 오늘은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누나 옆에 있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 씨, 누나.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요? 이 마음이요. 누나를 향한 이 마음이요.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린 누나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눈빛이 말하고 있어요. 떨리는 손이 말하고 있어요. 맞았습니다. 저도 원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저도 못 참겠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도 시간도 모든 게요. 3년 만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제 손은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손을 잡고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멈출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달빛만이 방을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옷 속으로요. 피부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너무 낯설었습니다. 남편 이후 처음이라 설레면서도 조금 아팠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천천히 할게요. 누나가 원하는 만큼만요.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제가 괜찮은지, 아픈지, 멈춰야 하는지요. 그래도 젊은 혈기의 힘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이끌었습니다. 이때만큼은 두려움 없는 사랑하는 사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숨소리가 공기 중에 섞였고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었습니다. 달이 천천히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둘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잠드는 게요.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비밀스러운 연인이요. 정우는 거의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11시쯤요.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매번요. 문을 열면 그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모든 게 녹아내렸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만 느껴졌으니까요. 그의 체온, 숨소리, 심장소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가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자연스럽게 부딪혔습니다. 웃었습니다.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그가 꽃을 사왔습니다. 노란 튤립이었습니다. 손에 꽃을 든 그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제게 건네며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받아봤을까요? 꽃병에 꽂았습니다. 노란색이 거실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요. 주말엔 멀리 나갔습니다. 외곽으로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그곳에선 자유로웠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들판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풀이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사랑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세 글자였지만 무거웠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가 옛날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저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남편 사진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요. 미안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우 없인 다시 죽은 것처럼 살 것 같았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우리의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또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낮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끄럽다고요. 하지만 그의 입술이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게 보였으니까요. 주름도, 흠집도, 세월의 흔적도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반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3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탄탄한 어깨, 단단한 가슴, 선명한 복근, 젊은 몸이었습니다. 제 늙은 몸과 대조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밤의 은밀함이 아니라 낮의 솔직함이었습니다. 모든 게 보였습니다. 표정도 몸짓도 모든 게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정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52세인 제가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질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파도가 휩쓸고 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햇살이 온몸을 비췄습니다. 따가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절정이 왔을 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이 고를 때까지요. 행복했습니다. 정오쯤 함께 라면을 끓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로요. 구겨진 옷으로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좋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연인도 당당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비밀이었습니다. 9월 초 토요일이었습니다. 9월 초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정우가 제 집에 있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 너머로요. 우리는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끝났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설마 옆집 아줌마냐고요. 아줌마.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이 먹은 여자, 늙은 여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웃는다고요. 후회할 거라고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우가 제 집 문을 노크했습니다. 열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요. 그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를, 사람들의 시선을, 그의 미래를요. 방금 들었잖냐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웃는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이에요. 정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요.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냈습니다. 놓아야 한다고요. 결국 그는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맞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를 피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시간에 나갔습니다. 복도를 조심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이삿짐 차가 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짐들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책들, 모든 것이요. 정우가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사 근처로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의 얼굴을요, 눈을요, 입술을요, 모든 걸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옆집이 텅 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란 튤립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사준 꽃이요. 꽃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고요함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컸습니다. 한번 채워진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혼자 울었습니다. 밤마다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우의 번호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봤습니다. 사랑해요. 그 세 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가 떠난 지요. 오늘도 혼자입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 준비를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걸요. 눈이 내립니다. 창밖에요. 와인을 따릅니다. 혼자서요. 남편 사진을 봅니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요. 하지만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다고요. 핸드폰을 봅니다. 정우의 번호가 있습니다. 누르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습니다. 그는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젊으니까요. 좋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선명하게요. 처음 만났던 날, 손잡고 뛰던 빗속, 첫 키스, 사랑했던 밤들, 모든 게 생생합니다. 혼잣말을 합니다. 보고 싶다고요. 눈이 계속 내립니다. 정우에게 말합니다. 들리지 않지만요. 행복하라고요. 후회하지 말라고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죽은 것처럼 살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비록 이별했지만 진짜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쉰둘의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요. 외로움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걸요. 하지만 사랑이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는 걸요. 어쩌면요. 후회할까요? 평생요.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 겁니다.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불씨는 꺼졌습니다. 하지만 쟤는 남았습니다. 가슴속에요. 영원히 따뜻할 겁니다. 한번 진짜로 사랑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쉰둘의 여자와 27 청년의 사랑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